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책을 접했다면 저도 김승호 회장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금융 문맹인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0선이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관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해당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실제 경제 활동을 하며 사는 모든 현대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육이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살던 노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글을 읽지 못해 아들에게 오는 편지를 집배원이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볼 수 없으니 신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컴퓨터 문맹도 마찬가지다.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배달 일도 구하지 못합니다. 배달 기사들은 몇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쳐다보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동은 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정보 세계인 지금 세상에서 낮은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스님도 카톡을 하고 목사님도 페이스북을 해야 신도들과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이나 컴맹 외에 금융 문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지식을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앨런 그린퍼는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맹, 금융 문맹,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서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다. 내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지키지 못하고 뺏어가도 빼앗아간 줄 모른다. 재산을 모으려 해도 내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니 매번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거나 헐값에 넘겨주기 일수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문맹이나 컴맹보다 더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벽을 쌓아 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성 안에 모아두는 모든 금융활동은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성인의 금융 이해도를 조사해보면 OECD의 평균보다 낮다. 연령대별 이해도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 60대, 70대 순으로 나타난다.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금융 이해도는 58점인데 반해 250만 원 이상 420만 원 이하인 63점이며 그 이상의 소득자는 66점 정도 된다. 20대와 60, 70대가 금융 사기에 가장 취약하고 투자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낮은 금융 이해력에 기인한다.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하기 쉬우며 이런 결정은 결국 스스로를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국민이 알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 용어 중에 70여 개만 추려보았다. 이 중에 80% 이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은 거기에 완벽한 성벽을 갖춘 성주다. 만약 50에서 80% 사이라면 긍정적이다. 여전히 공부를 좀 더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아는 용어가 50개 이하고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모든 공부를 중단하고 이 용어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 성벽 밖으로 당신 돈이 매일매일 쏟아져 내리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보초를 서도 아무 의미 없다. 당신의 노동과 재산은 맥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음 용어를 잘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할 만한 것이 표시해 보기를 바란다. 가상금리, 경기 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경제, 공공재, 공급 탄력성, 공매도, 국가 신용 등급, 국채, 근본 위제, 금산분리, 기업 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팁,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 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퓨추얼 펀드, 뱅크런, 베블린 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탐모 부증권, 부채 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 펀드,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 성장, 수요 탄력성, 스왑, 스톱옵션, 스노리치, 신용경색, 신주인수, 권사부채, 실질임금, 에그블레이션, 양도성 예금 증서, 양적 완화 정책, 어음관리계좌,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 앵글의 법칙, 영모기지론, 연대론,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 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체, 자기자본 비율, 자발적 실험, 장단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 정책, 주가수익률,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수익, 중앙은행, 증거금자 주식회사, 추심, 지킨게임, 카르텔, 홈옵션, 통화수합,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 파생금융품, 평가절하, 표명금리, 한계비디오, 헤지펀드, 환율 조작국, MA 이렇게 많습니다. 금융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직연산을 배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직연산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알파벳을 알아야 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모두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학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금융이나 경제를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다.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도 실제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다. 마치 예전의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던 이유와 같다. 글을 배우면 생각이 깊어지고 기억을 정리할 수 있고 문서가 보이기 때문이다. 다스리는 사람에겐
아래 사람들이 그를 배우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경제 지식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산가들의 위치를 위협한다. 온갖 투자 계약이 노출되고 주식 거래나 은행 거래에 우위에 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중상층이 두터워질수록 국가의 안전망이 확대되며 건전한 사회로 발전한다고 믿는다. 나는 부자가 되고 남들을 가난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나라는 정치와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결국 그 위험을 상위 그룹 사람들이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나라는 중상층이 든든해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중상층이 될 수 있고 더 큰 부자가 많이 나타나는 나라이다.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등학교 때부터 실물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 용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과 과정을 통해 용어만 가르쳐도 수많은 부자가 나올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은 회계학의 유일할 정도다. 경제학은 개인 경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 용어만 공부해도 젊은이들이 함부로 부채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수입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재산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 나가며 자긍심 가득한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한국의 모든 국민이 위에 열거한 용어를 이해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며 웃는다. 기자들이 함부로 경제를 핑계 삼아 정치적 편향 기사를 쓰지 못하니 엉뚱하게 집을 사거나 폭락장에 바가지를 씌우지 못할 것이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다. 금융 용어를 온 국민이 이해하면 어떤 정치가도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하며 부도덕한 사업가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금융 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서 금융교육이라는 과목이 생겨 은퇴한 은행, 금융권 지점장들이 모두 선생님이 되는 날 상상해 본다.